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실험을 하게 될까요? 네, 오늘은 선모충류를 관찰해 보겠습니다. 선모충류가 혹시 어떤 걸까요? 네, 선모충류 하면 우리가 보통 집신벌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온몸에 짧은 그 선모가 나 있는 단세포이고, 그 다음에 단세포지만 진핵생물입니다. 그래서 단세포 진핵생물로 온몸에 선모가 나 있는 그런 생물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집신벌레 말고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선모충류가 있을까요? 네, 집신벌레 말고도 우리가 뭐 나팔벌레, 그 다음에 종벌레,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오염된 물, 더러운 물에 산다고 볼 수 있고요. 집신벌레, 그 다음에 뭐 흔히 자주 볼 수는 없지만 오늘 관찰할 수 있을 텐데요. 콜포다라고 C자형으로 생긴 그런 형태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관찰하려면 어떻게 구입을 해야 되나요? 물을 뜨러 가야 되나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선모충류는 기존의 그 과학사에서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주변에서 선모충류를 직접 채집을 해서 또 배양을 하고 관찰을 하고 그런 방법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쉽게 채집해서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오염된 물을 저희가 떠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선모충류라고 하면 어디서 살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보통 이제 물에서 이렇게 관찰하니까 물 속에 살 것 같은데 실제로 물 속에 사는 게 아니고 아주 좀 특이한 곳에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균이나 곰팡이를 흔히 분해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모충류도 분해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식물이 분해될 수 있는 곳, 그러니까 부엽토나 이런 곳에 가시면 선모충류를 관찰할 수 있는데요. 물론 뭐 물속에 낙엽이 썩는 이런 곳에도 선모충류를 채집해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실험 재료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핀셋이 있습니다. 핀셋은 채집용 핀셋과 나중에 그 관찰용 핀셋 그 두 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하나는 좀 뭉툭하고 하나는 뾰족한 핀셋입니다. 그리고 받침유리, 그리고 덮개유리 있는데요. 덮개유리는 채집된 시료에 생수를 붓고 그 생수 위에 띄우는 그런 재료로 사용할 겁니다. 한 일주일쯤 지나서 이 덮개유리를 빼내서 받침유리에 올리고 관찰을 하면 선모충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현미경 관찰을 위해서 받침유리 준비해야 되겠고, 그 오른쪽에는 바세린을 조금 덜어 놨습니다. 선모충류가 부피가 있기 때문에 받침유리와 덮개유리 사이를 조금 띄워주기 위해서 기름 성분이 있는 바세린을 약간 준비했습니다. 배터리 접시는 채집한 시료를 담고 생수를 넣어주는 그런 시료 속에서 선모충류를 배양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선모충류를 관찰할 현미경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재료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럼 채집하러 한번 가볼까요? 네, 학교 화단으로 채집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네, 같이 고고고! 선생님? 자, 이런 이끼를 이렇게 채집을 해가지고 물을 부어 놓으면 나중에 이 안에서 원생생물이 자라 나옵니다. 네. 주변에서 흔하게 보는 이끼면 아무거나 상관이 없나요? 뭐 이끼든 부엽토든 뭐 상관없습니다. 선생님, 부엽토가 뭔가요? 썩은 나뭇잎이 있는 그런 장소 있죠? 네네. 그런 데서 하면 됩니다. 좀 진한 흙이 있는 곳 말씀하시나요? 네. 자, 이렇게 준비가 되었네요. 네. 채집 동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이쪽은 그 화단에 이끼를 채집해 봤습니다. 그리고 사진으로 또 자료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보시면 뭐 계곡에서 썩은 낙엽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나무에 붙어 있는 뭐 이끼, 그 다음에 낙엽이 이렇게 쌓여 있는 곳, 이런 곳에서도 채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이거 맨 왼쪽은 미리 이렇게 물을 부어뒀습니다. 보시면 물을 붓고 그 위에 이렇게 덮개 유리를 덮어 놓은 모습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채집에서 한 일주일 정도 말려 놓은 겁니다. 그래서 관찰을 할 때는 채집해 온 여기다가 생수를 부어주면 됩니다. 생수를 붓고, 그 다음에 이 재료들이 잠기도록 이렇게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낙엽 같으면 이제 이렇게 잘 깔아앉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덮개 유리를 띄워주면 되겠습니다. 덮개 유리를 바로 올려놓는 이런 방법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선모충들, 뭐, 이 안에는 선모충 외에도 선충, 뭐, 윤충,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자랄 텐데요. 그런 것들의 습성이 어디에 이제 달라붙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특히 선모충류들이 표면에 달라붙는데요. 물론 뭐, 나중에 관찰해보면 떠다니기도 합니다. 마치 물속을 날아다니듯이 막 떠다니기도 하는데, 이 부착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덮개 유리를 덮어주면 여기에 부착된 것들을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띄워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띄워주면 되는데요. 이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개를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네. 네, 위에가 쫙 덮이도록 이렇게 넣어주시면 더 많이? 네, 이렇게 넣어주고 나중에 이렇게 뚜껑을 닫아서 수분이 또 증발할 수 있으니까요. 네. 닫아서 이렇게 한 뭐 3일, 일주일 정도 기다리시면 되고요. 이렇게 배양되는 동안에 해부 현미경으로 관찰하시면 떠다니는 이런 선모충류들, 그 다음에 이 안에서 또 부화돼서 나오는 여러 가지 생물들을 관찰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관찰은 안 되나요? 지금 현재 조금 의문이 드시는 게 있을 텐데요. 여기에 선모충류가 살 수 있을까요? 말라 있거든요, 그죠? 네네. 말라 있는 상태에서 물이 없는 상태에서 생명체가 지금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 의문이 들 텐데요. 사실은 이런 방법으로 채집한 시료는 몇 년을 놔둔 상태에서도 이렇게 물만 부으면 다시 선모충류를 관찰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건조해지면 이 선모충류들이 포자로 이렇게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포자 상태, 휴면 포자 상태로 들어갔다가 물을 넣어주면 다시 부화를 해서 선모충류로 자라나기 때문에 오래 보관할 때는 이렇게 페트리 접시에 보관을 하면 아무래도 좀 불안하죠. 그래서 이런 지퍼백을 준비했는데요. 지퍼백에 넣기 전에 뭐 채집 날짜와 그다음에 장소, 그다음에 그 주변 환경들을 간단하게 적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지퍼백에 보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관했다가 이제 관찰하고 싶을 때 미리 물을 부어놓고 한 3, 4일 후에 관찰을 하면 되겠네요. 네, 뭐 좀 궁금하시면 중간중간에 해부 현미경 위에 올려놓고 배양되는 상태를 보면서 적당하게 됐을 때 꺼내서 관찰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주일 지난 거를 꺼내서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안내해 드리는 대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먼저 받침 유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떠 있는 덮개 유리를 빼낼 텐데요. 네. 여기 준비한 이 바세린을 덮개 유리에 4개의 모서리에다가 발라줍니다. 빼내고 손으로 잡고요. 이 바세린을 아주 일명 눈곱만큼 이렇게 해서 모서리에다가 이렇게 묻혀줍니다. 안 그러면 뭐 편하게 이렇게 모서리를 긁어도 됩니다. 네. 받침 유리와 덮개 유리 사이가 떠서 네. 물이 차 있지 않을 때는 현미경으로 관찰이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물을 한 방울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떨어뜨리면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갑니다. 네, 쏙 빨려 들어가네요. 자, 그럼 실제로 한번 관찰을 해볼까요? 먼저 현미경 전원을 뒤쪽 전원을 켜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이 들어오네요, 그죠? 네. 그러면 조금 조도를 올리고요.
자, 아까 준비한 샘플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네, 먼저 선생님께서 준비한 샘플을 네. 올려놓겠습니다. 중앙으로, 중앙으로 일단 맞추고요. 맞춰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조리개는 완전히 닫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평소 이 관찰하는 다른 현미경 시료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지금 이 시료들은 상당히 그 시료들의 높이가 높아요. 그러니까는 그 초점이 넓죠, 범위가. 그래서 조리개를 닫고 관찰을 하시면 밑에 쪽, 위에 쪽 시료들을 같이 관찰할 수 있습니다. 조리개를 열면 초점 그 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떠서 아래 위로 움직이는 이런 시료들을 관찰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리개를 닫으면서 이 광도를 좀 높여가면서 이렇게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초점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네, 일단 최대한 올리고요. 높인 상태에서 네. 내려가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많이 돌아다니나요? 네, 짠짠한 것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뭔가 돌아다니고 있지만 형체가 정확하게 어떻다라고 보기에는 배율이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배율은 한 번만 더 올려보겠습니다. 네. 네. 여기 C자형으로 보이는 애가 보여요. 주로 이런 그 이끼류에서 많이 관찰되는 종류인데요. C자 형태 혹은 G자 형태로 이렇게 생긴 선모충들이 막 돌아다니는데요. 이런 애들은 이제 콜포다 속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다른 애들보다 좀 크기가 큰 것 같아요. 네. 집신벌레 종류보다는 조금 작고, 집신벌레는 이제 우리가 파라메키움 속에 속하는 선모충류들인데요. 그 종류보다는 조금 적고,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큰 편에 속합니다. 네, 그럼 오늘 선모충류 관찰에 대한 실험을 한번 쭉 정리를 해주시죠. 네, 간단하게 오늘 실험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모충류는 온몸에 짧은 선모가 나 있는 그런 단세포 진핵생물입니다. 이런 선모충류를 관찰하기 위해서 먼저 채집을 했죠. 주변에 낙엽이 썩은 곳이나 이끼가 있는 곳에 가서 샘플을 채집을 하고 페트리 접시에 넣고 생수를 부어서 그 위에 덮개 유리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쯤 지난 후에 이 덮개 유리를 받침 유리에 올려놓는데 혹시 선모충류들이 이제 그 두께가 있기 때문에 모서리에 바세린을 발랐고요. 그리고 물을 좀 첨가했습니다. 그리고 현미경으로 관찰할 때는 다른 그 현미경 시료와 달리 조리개를 좀 닫고 관찰했습니다. 빛이 부족할 때는 광원을 조도를 좀 올려서 관찰을 했죠. 이렇게 관찰을 하면 다양한 종류의 선모충류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선모충류 혹은 실리에이트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러 가지 모양에 따른 선모충류들을 분류할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선모충류 관찰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네, 오늘 실험 상당히 유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실험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